그동안 하락세를 보였던 집값이 과연 멈추고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에도 좀 시장에 관심을 쏠리고 있는데요. 최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제 시장 뭐 바닥 찍는 겁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 이름이 용감한 토크쇼 직설이니까 용감하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네, 네. 해주시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일단 결론은 아니다. 아니다. 바닥은 아니다 아직.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좀 더 이제 두고 보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금리가 이제 다시 재차 오를 확률도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확률적으로는 조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 시장에 이제 고전적이고 상당히 루틴한 하나의 원칙들이 하나 있어요. 그런가요?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같은 자산 시장의 역의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경기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러한 자산 시장과 정의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 그 금리의 인상을 멈추는 어떤 거라 하더라도 어쨌든 예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높은 상태잖아요. 실질적으로 금리가 더 우하향한다거나 이런 시그널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들이 쉽게 뭐 참여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 혹은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져야지 그제서야 바닥을 찍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이 판단은 맞는 겁니까? 예. 이제 대신 이제 자산 시장은 보통 이제 이런 부분도 예전에 뭐 한국은행하고 KDI에서 나온 보고 자료도 그러니까 연구 자료도 보면은 예. 한국의 자산 시장, 특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나 인하가 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약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그러니까 20개월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또 어쨌든 이제 시장 자체는 아주 빠르게 반응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시그널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약간 시차가 좀 아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한은은 금리를 동결을 지금 2번 연속했거든요. 시장은 네. 어떻게 될까요? 일단 그 금리를 동결하는 원인은 크게 이제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에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건전하게 하는 거하고 국내의 경제 동향을 평가를 해서 이게 동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물가 지수는 이제 올해 들어서 1, 2, 3월에 한 4.2%였다가 3월 들어서 조금 내려가지고 그게 이제 3%대로 내려가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라고 보고 반면에 이제 금융시장은 아직도 이제 비은행권에서 그 PF 대출로 인한 게 115조 정도 네. 되고 전체 합쳐서 150조 정도가 되게 불안 요소로 잔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계대출도 굉장히 아직까지 상당한 부담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대출한 여러 은행기관에서 다중대출한 금액이 700조 정도로 상당히 금융시장은 불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SBV 사태처럼 금리를 무작정 올렸다가는 그 뱅크런 같은 사태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동결을 한 것이지 현재 상황이 되게 이제 낙관적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동결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미국과의 금리 차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원달러 환율의 상승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이 이번에 FOMC 회의에서 0.25% 올리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가 1.75% 정도 발생하게 되면 네. 환율이 또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이제 다시 자국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국내 상황들이 또 수출해서 오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들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원자재 값 상승은 물가지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의 이제 낙폭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주택가격 상승기 때 보면 규제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을 폈을 때 잠깐 집값이 주춤했다가 또 상승하고 그다음에 또 규제를 하면 또 또 주춤했다 상승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도 약간의 완화 조치로 인해서 급하게 이제 물건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주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약간 낙폭을 줄였다가 점차적으로 이게 또 완전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낙폭의 가능성들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없다. 금리 인상이 끝났다는 전제 자체가 지금 네, 성립하지 불확실하죠. 않는다. 아직은 네, 네. 확인할 수 없다라는 얘기시로 그렇죠. 예, 네. 정리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승우 소장님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약간 다른 의견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금리 인상이 어떤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됐듯이 금리 인상이 멈춘다 그러면은 뭐 상승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뭐 하락의 상당 부분을 그 하락할 수 있는 추가 하락 요인을 제거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전제는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에 국제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등은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뭐 지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금리 인상이 뭐 동결이 됐고 뭐 앞으로도 인상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멈췄다고 하더라도 하락은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서울이라든가 이런 서울 인근의 수도권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집이 모자른 상황이니까 이게 금리라는 부분은 사실 수요자가 내가 살까 말까에 대한 그 결정을 할 때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고 또 가격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인 한 축인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서울 같은 게 워낙 부족하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은 가격이 하락하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차등하겠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거했다고 저는 예상이 들고 네. 지금 그 금리가 사실은 향후에 인상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맞죠. 예, 당연히 금리차, 미국과의 금리차 때문이라도 가격이 그 금리가 인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지금 아까 총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의원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3.75 정도로 해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이제 4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시중금리가 워낙에 높아지기 때문에 네네. 거기까지는 어지간하면 가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면 사실상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차례 정도. 그러면 그 정도에 대한 어떤 시장에서는 대비를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매번 올렸고 뭐 빅스텝도 그렇죠. 밟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까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비록 절대 수치는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저는 좀 낫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